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 자질검증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집중 조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명태균 PC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명태균과 이준석 의원이 나눈 352개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소위 명태균 게이트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해왔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명 씨와 부적절한 일을 도모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뉴스타파가 명 씨가 사용한 PC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컴퓨터를 확인해보니 이 의원의 주장은 상당 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소 2번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 그리고 이 의원이 그 결과를 받아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자격 짝퉁 대권주자 이준석이 저세상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준석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만천에 드러났는데요. 명태균 PC에서 무려 15개월치 352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복원됐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거짓말 종합 세트였는데요. 변명할 여지도 빠져나갈 틈도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은 그동안 명태균에게 도움받은 적 없다며 뻔뻔하게 주장해왔는데요. 방송에 나와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한 걸 갖고 무슨 도움을 받았냐며 오히려 큰소리쳐 댔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분석 결과는 정반대였는데요. 이준석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던 시점에 명태균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로 활용해 사실상 구명 로비를 벌인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메시지에는 나 좀 살려달라,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뿐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하는데요. 그야말로 애걸복걸입니다. 겉으로는 강단 있는 개혁 보수 이미지로 포장했지만 뒤로는 대통령 부부에게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확인된 건데요. 정치적으로 쫓겨날 위기에 몰리자 대통령 부부에게 줄을 대기 위해 명태균을 앞세웠고 이 상황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화 내용으로 남아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는데요. 명태균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석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며 직접 입단속까지 시도했는데요. 입 닫지 않으면 껍질 벗긴다, 나를 비난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이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통제하려 한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친분이나 조언자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정치적 공생관계, 비선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구조였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준표까지 얽혀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아들이 명태균에게 보낸 카카오톡엔 가르쳐주신 대로 다 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안부가 아닌 명태균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구였고 홍준표와 이준석 모두가 그 경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정황인데요. 명태균은 그냥 정치 브로커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와 직통하는 사실상의 비선 실세였던 셈인 거죠. 명태균 씨를 통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로 쓴 거는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였다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은 뭐 위법의 영역은 아닐 수 있어요. 불법의 영역은 아닐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계를 드러내죠. 근데 위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보도한 것은 여론조사를 지금 홍준표, 오세훈 같은 경우는 공짜 여론조사를 받고 돈을 안 줬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다, 대납 의혹,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걸로 오세훈 씨랑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도 똑같았다. 본인은 의뢰한 적 없다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결과 조서를 미리 보여준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 후보가 전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준석이 설문지 그 후보란에 들어가요. 답변에 이준석 후보가. 오케이. 그때부터 그 전 조사까지는 나경원 1등이었어요. 그랬죠. 그거 기억합니다. 네. 저도. 근데 그게 이제 이준석이 전화가고 둘이 만나고 하면서부터 바뀝니다. 어느 순간 이준석이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언론 기사들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바뀌고 네. 문제는 이제 저희가 찾은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저희 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대납자를 검찰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구도가 똑같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했던 이유는 결국은 여론조사를 분명히 받았는데 서비스를 받았는데 네. 돈을 안 줬어요. 네. 단순히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돈을 다른 사람을 시켜줬어요. 네. 그
후원자가 나왔고 그 후원자를 검찰이 특정해서 그 정황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빼박이 돼가서 못 막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그 비슷한 구도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죠. 대납한 사람이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지자체 그 지방선거에 그래요? 출마하려고 아, 좀 출마를 구체적인 했고. 정황이 나옵니까? 아니 정확하게 그냥 검찰이 다 특정을 했어요. 검찰이 그래요? 조사 진술로도 명태균 씨 진술로도 나오고 뭐 관계자 진술 플러스 지금 저희가 어제 보여드린 카카오톡 등등등.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많이 찾아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 안 갖고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더 찾아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카톡이 뭔지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론조사 배 땡땡님 이름으로 600만 원 입금됐습니다. 이겁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네, 지금 보면 경기도지사 설문 초안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최소 2번 이상 의뢰했다고 보는 게 저거는 2022년 경기도지사 김은혜 나가서 당선됐을 때 네네. 유승민 쪽을 좀 도왔던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설문 초안을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줍니까? 안 주죠, 절대로. 명태균 씨가 이준석한테 준 거예요. 자, 이게 설문 초안을- 초안입니다. 설문지의 질문을 서로 조율하잖아요. 그렇지. 조정하죠. 그 과정이 지금 카카오톡에 나오는 거고. 어허.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배땡땡님으로 600만 원 입금해서 요 부분은 네. 배모 씨 고령군수 출마자 아. 이분은 나중에 본인 진술로도 있습니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명태균이 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자꾸 달래서 내가 요청할 때마다 줬는데 운영자금으로 줬어. 근데 이준석과 이 배 씨가 몇 번 만났을 것 같습니까? 6번 만났습니다. 6번. 6번 만났는데 그때 당시 만났을 때 명태균 씨가 당대표 여론조사 도움 주신 분 그러니까 고령군수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잘 좀 밀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제 앞에서 했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와 있어요. 배 씨에. 그렇다면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6번을 만나고 이 사람이 내 당대표 여론조사비 도와줬다고 하고 고령군수 출마자 밀어주라고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분이 이제 경선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분은 그 기대를 갖고 돈을 냈잖아요. 계좌이체로만 지금 1,100만 원이 확인되고 현금으로 준 것도 수천만 원이에요. 저분이. 현금 수천만 원이라고 네. 합니까? 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분 입장에서는 나의 공천을 기대하고 줬기 때문에 일종의 공천 헌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당대표 후보였지만 이후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보다도 어떻게 보면 여건 더 심각한 단계다.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출마 예정자의 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여론조사비를 냈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공천 헌금으로 더 악질이 되는 건데 죄질이 나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검찰 맘인 거죠.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을 비교해 보면 오세훈은 그 기간도 짧고 근데 좀 안 된 측면이 있어요. 뭘 근데 그렇게 검찰이 오세훈을 수사해야겠다 정하면서 나머지 둘이 묻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이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하필 오세훈을 정한 것은 한동훈 후보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게 오세훈 후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는데 혼자 래피셜로. 여기에 또 다른 게이트가 하나 더 얹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인데요.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가 이준석의 당대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주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 씨는 명태균이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줬고 이준석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는데요. 계좌이체만 1,100만 원, 여기에 수천만 원대 현금까지 오갔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준석은 이조차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고 했는데요. 뉴스타파 보도는 또다시 이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준석이 명태균과 설문 초안을 주고받은 정황, 대면 접촉을 통해 설문 문항에 자신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사실까지 확인했는데요. 특히 2022년 5월 9일 대구 수성못에서 명태균과 만나 설문에 본인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날짜와 장소까지 특정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나경원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후 흐름이 급격히 뒤집혔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이 모든 정황은 25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이준석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정치인이라며 정치적 생존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나 이런 사람이 대선을 논하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건 폐륜에 가깝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지율만 나오면 본인이 대권주자라고 외치던 이준석은 이제 국민 앞에서 어떤 낯으로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걸까요? 이제 이준석은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복원한 352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단순한 사적인 대화가 아닌데요. 정치적 로비, 비선 커넥션, 여론조사 조작 대납 의혹까지 그 모든 증거가 담긴 고발장입니다.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이미 포렌식 당했고 지금 남은 건 껍질이 벗겨진 정치적 알몸일 뿐인데요. 이준석 씨,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정계 은퇴 말이죠. 명태균이라는 비선과 손잡고 대통령 부부의 줄을 데려다 실패했고 여론조사 조작과 대납 거짓말로 정치판을 오염시킨 장본인인데요. 자신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며 억울하다는 표정만 짓기엔 이번 사안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명백합니다. 이준석 씨,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당장 정계를 떠나는 것,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데요. 그리고 이 사안을 검찰과 선관위가 외면한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정치 공작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사안은 이준석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을 탄생시킨 공범과 동조자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겁니다.